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육도 달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뷰를 가지고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쭉 사례들을 같이 저희가 진행했던 것들을 검토를 하면서 한 5가지 정도가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얘기를 중심으로 한번 쭉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원칙. 실시간이 핵심입니다. 실시간. 온라인 강의장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 보신 걸 거예요. 이 다양한 것들을 저희는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유튜브, 카카오TV, 네이버 TV는 쉽게 말해서 방송 송출 시스템이에요.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시차가 있습니다. 줌, 시스코, 팀즈, 구글 미트, 녹슨 이런 것들은 뭐냐면 화상회의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 화상회의이기 때문에 그런 시차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한번 강의를 한번 해봤는데 심한 분은 1분 이상 늦게 전송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쪽을 추천을 좀 많이 드립니다. 가능한 화상회의 플랫폼들을 쓰십시오라고 저희는 추천을 드려요. 이 많은 화상회의 플랫폼 중에 저희는 뭘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저희는 줌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줌에는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되게 편안한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누가 편안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편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당자도 편합니다. 세 번째 교육을 진행하는 저희도 편합니다. 여기서 많은 것들을 다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코나 팀즈나 다 각각의 장점들은 있습니다. 웹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이 가장 좋다라는 그런 평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팀즈 같은 경우에는 팀즈를 쓰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체에 대한 친숙도가 높으니까 접근성이 쉽겠죠. 구글 미트는 캘린더에 일정 입력하면 자동으로 초대 메일이 뜹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구글을 쓰시는 분들은 훨씬 접근성은 편해요. 실제 교육 끝나고 학습자분들이 주신 후기예요. 집체 교육이라고 할 때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니까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즐겁게 했다.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온라인이기에 솔직하게 이야기가 되더라. 참여한다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었다. 모두의 의견을 다 볼 수 있어서 확장하는 도움이 됐다. 이게 다 댓글로 인한 실시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들이에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분, 2분 늦게 오면 참여가 안 됩니다. 참여가 됩니까? 라는 포인트는 다시 말씀드리면 실시간 플랫폼에서 활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오프라인보다 더 많은 참여를 하시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 얘기하시죠. 우리 회사 내부 플랫폼이 있다 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저희 실시간이 되게 중요했던 여쭤봤죠. 시차가 있냐 없냐라고 했더니 담당자분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한 4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시차가. 당사가 질문 던진 다음에 버퍼 있는 동안 다른 얘기 하다가 댓글 올라오면 답을 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학습자분들의 상황을 어떻게 되냐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질문을 들었는데 강사가 이상한 얘기 막 합니다. 그럼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공감되시죠? 시차가 있으면 참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플랫폼을 회사에서 만들겠다라거나 혹은 내부 플랫폼을 쓰시겠다라고 하면 윗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실 수 있는데 괜히 다른 거 쓸 필요 없지 않아 내부 있지 않나 라고 했을 때 꼭 이 시간에 대해서 실시간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꼭 강조를 좀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나쁜 참여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 같은 경험인데 저희 회사가 이제 어떤 그 회사 기업체 교육을 이제 투데이 프로그램 중에 저희 회사가 이제 1.5일을 맡게 되고 앞에 한 3시간 정도를 여러분이 정말 다 교육 담당이 하면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만한 대학 교수님이 강의를 했습니다. 3시간 동안. 그 이후에 저희 회사 강사분이 가서 강의를 했죠. 근데 정말 가서 처음에 쓰는 순간 이 초죽음 된 사람들 어떻게 살리지가 되게 고민이었어요. 왜냐? 앞에 3시간 동안 교수님이 강의하면서 그냥 혼자서만 주구장창 떠들고 가신 거예요. 뭐 댓글 같은 거 보지도 않고 혼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연설하고 가신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무슨 질문이든지 간에 학습자들을 교육에 온라인 강의에서 참여를 시켜야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1시간 정도 강의를 했을 때 25명 정도 참여를 했을 때 그 한 세션 동안 올라오는 댓글 개수가 대충 200개가 넘습니다. 한 사람이 한 세션 동안 최소한 5번, 6번 정도는 타이핑을 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나쁜 참여는 없다라는 의미예요. 사람들이 댓글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질문만 던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제 했던 팀 협상 만족하십니까? 잘했으면 1번, 잘못했으면 2번. 그럼 댓글들이 쭉 올라오죠. 이렇게 쉬운 질문 던져가지고 그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원칙입니다. 실습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실습이. 온라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기업에서 교육을 하는 목적은 심플하잖아요.
교양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뭔가 지식을 주기 위해서 학습을 위한 목적에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HSG도 그런 맥락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습을 하신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교양으로 그냥 좋은 얘기네 라고 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행을 하게끔 이끌어내는 게 기업에서 교육을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든지 실습을 통해서 체화하게끔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저희 협상에서 많이 쓰는 ANT 툴입니다. 이게 조별로 협상 과제를 준 다음에 강의를 쭉 듣고 나서 참고로 이건 1.5일 저희가 교육을 했어요. 하루 반 정도 교육 중에 교육 후반부에 그분들한테 협상 시나리오 드리고 조별로 들어가가지고 이 ANT 툴에 맞춰가지고 협상 준비해보세요라고 저희가 숙제를 드린 거예요. 댓글로 쉽게 참여하는 것도 있고 톡으로 토론을 해서 액티비티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 뭐 강사랑 실시간 Q&A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게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다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줌을 말씀드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예요. 소급을 하려면 방을 나눠야겠죠. 줌이 아닌 다른 플랫폼들은 학습자들이 새로운 방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끝나면 다시 이 방으로 그분들이 찍고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러분은 2번으로 가세요, 여러분 3번으로 가세요 라고 그냥 눌러버리면 어느 순간 이동을 싹 해서 그냥 그 방에 가 있습니다. 랜덤으로 3명씩 10개 방도 쫙 뿌릴 수도 있고요. 저희가 원하는 사람끼리 찍어서 페어를 맞춰가지고 1대1로 15개를 뿌릴 수도 있고요. 그건 저희가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중간에 제가 방송한 것도 보셨죠? 채팅으로 올라온 거 보셨죠? 네, 그런 식으로 메인 호스트가 그 채팅으로 알람도 드릴 수 있고 혹은 뭐 저는 그냥 어느 방이든 다 가볼 수 있거든요. 어느 방 가서 지금 혹시 그리고 그 방에 계신 분들이 도움 요청을 누르면 저한테 사인이 옵니다. 그럼 제가 가서 그 3조에 문제 있으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식으로 오프라인 강의장에서 손들고 질문의 시작을 하는 거랑 똑같이 온라인도 구현 가능하다. 온라인에 맞는 조금 더 친절하고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친절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지 않으면 온라인에서의 토론이 정말 산으로 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 리얼라이브 하고 나서의 실습을 하시는 분들의 후기예요. 네. 오프라인 교육이었으면 강의실 맨 뒤에 있다가 왔을 것 같아. 분반과 합반 넘나들며 협동하니까 되게 특별했다. 인터랙션이 많아서 좋았다. 화상회의 형태 워크숍도 의미 있었다. 네 번째죠. 네. 온라인 라이브 교육 성공을 위한 네 번째 원칙. 쇼가 좀 필요합니다. 쇼가. 네. 무슨 이야기냐면 쇼라고 해서 강사가 여기서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러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뭔가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진중하게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막 좋은 말씀 듣고 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라도 좀 재밌고 뭐라도 참여가 좀 이루어지고 뭐라도 좀 웃을 수 있는 포인트를 사람들이 바란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온라인에서 더더욱 중요하냐면 온라인 라이브 교육은 오프라인과 조금 다르게 속성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 온라인 강의는 내가 되게 익숙한 공간, 집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카페이시기도 하고 혹은 어떤 분들은 업무 공간에서 그냥 들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되게 편안한 거예요, 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일방적으로 계속 뭔가 지식만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지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종의 토크쇼적인 형태가 가미가 돼야 사람들이 조금 더 재밌게 지루하지 않게 몰입을 하시더라 라는 게 저희가 느꼈던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오프라인은 1대1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1대1 느낌이 듭니다. 왜? 어떤 식으로 제가 댓글을 보면서 선생님 맞추셨네요 라는 식으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그 라디오 생각하시면 돼요. 라디오는 전국 국민들한테 다 뿌려지는 거지만 듣는 사람은 나 혼자죠. 그러니까 왠지 나랑 이야기하는 것 같죠. 사연 남기고 읽어주면 내 고민을 들어준 것 같아서 고맙죠. 그게 속성이 다르거든요. 저희는 온라인 라이브도 해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1대1의 컨셉을 어떻게든지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측면을 제가 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저희 회사 강사분께서 강의 가서 어떤 쇼잉을 하고 오셨냐면, 실습을 시켜놓고 학습자분들, 그분들은 회사의 리더, 부서장급 교육이었는데, 그 회사에서 다 지금 재택근무하고 있어요. 다 집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뒤에 실습 시켜놓고 뒤에 쭉 보다 보니까 뒤에 되게 멋진 신디가 있는 거예요. 건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습 끝나고 여쭤봤대요. 혹시 그거 부사님 연주하시는 거냐? 라고 했더니 맞대요. 아, 그럼 이따가 연주 한번 들려보시죠? 라고 해서 실제로 그분이 연주를 했습니다. 마이크 켜놓고. 반응이 엄청 좋아졌죠. 저 사람이 저런 재주가 있네? 아는 식으로.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강의이지만 일종의 쇼 형태가 가미가 돼야지만 그분들이 조금 더 재밌게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원칙입니다. 땡땡땡을 믿지 마라. 저희는 집중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장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앵글을 한 8, 9개를 넘게 쓰고 있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덜 지루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필기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보면 패드를 쓰는데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면 이렇게 테스트 자 1번 뭘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그 사람들을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뭐 여기서 제가 지금은 빠져있는데 제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여기 쓴 거 있죠? 이거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식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다시 제가 사라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화면 구도를 제가 계속 바꿔나갈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게 본질이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교육했던 것들 몇 가지 장표 몇 개 보여드리면 저희가 아까 그 협상 과정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언택트 코로나 이슈로 협상도 만나서 못 한다고 하다 보니 언택트 협상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 주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협상의 원칙은 동일한데 언택트에서는 이런 것도 필요해요 라고 제가 팁을 드리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 개발 링크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이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거쳐가지고 학습자분들이 이건 내가 들어야 되는 게 맞네. 이건 지금 내가 신일 믿었는데 되게 필요한 내용이었네 라고 판단이 되면 여러분 가세요 라고 해도 안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낼 거냐, 어떻게 컨텐츠와 우리 이 조직 상황과의 이 링크를 만들어낼 거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이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제가 처음 드린 질문이 이거였죠. 세상의 변화에 대응해서 기존과 다른 형태의 교육을 하면서도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온라인상에서 또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다양한 재미 요소와 참여 기회를 제공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온라인 강의에서의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효과성이 있나요? 참여가 되나요? 관리가 되나요? 라는 거를 해결해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 가이드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실시간으로 어떤 재미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떤 참여를 던질 수 있을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집중력을 높여 나가려고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